안녕하세요. 법무사TV의 문은지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법무사지 10월호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법무사 리뷰를 해주실 두 분의 법무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편집위원 김정호 법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편집위원 강상수 법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법무사님들은 법무사 제도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제도에 대해서 아냐고요? 네, 역사. 역사? 네. 글쎄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 전혀 생각을 안 해봤네요. 네, 제가 잠깐 법무사 제도의 역사를 좀 말씀드리면 현재의 법무사 제도는 1897년 9월 4일 법무훈령으로 제정 공포된 대서소 세칙의 그 뿌리를 두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1954년 사법사사법이 제정되면서 사법사사 제도를 발전을 했고 1990년 사법사사법이 법무사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오늘날의 법무사 제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랜 역사를 가진 법무사 제도는 1997년도에 그 법무사 10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법무사협회에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법무사 100년사를 발행하게 됩니다. 이 법무사 100년사는 총 본편과 자료편 총 2편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법무사지 10월에 있는 사진이 이 법무사 100년사의 사진입니다.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 제가 짧게 그 법무사의 역사를 한번 말씀드려보았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법무사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으로 본 세상 파트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예. 항상 기다리던 코너 같습니다. 열혈 법무사의 민생사건부 부제는 법무사가 실제로 수임한 이 시대 민초들의 생활사건 이야기죠. 억울합니다. 회사에서 의무라고 해서 서명했을 뿐인데 한 건설 노동자가 서명한 곳이 현대보증계약서. 그래서 여기에 지급명령이 들어왔던 거죠. 계약서를 안 보시고 그냥 그렇죠. 뭔지 서명하셨나 모르니까 봐요. 보통은 네. 서류를 많이 넣잖아요. 그럼 지치잖아요. 쓰다가 보니까 밑에 서명 하나만 쓰는 거지, 이제. 여기에 대한 청구예소가 들어온 건데, 그 서울 서부의 유병일 법무사님이 기고하신 글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찍었었던 거죠. 회사가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회사에서는 뭐, 괜찮다. 뭐, 이런 얘기 들었는데, 나중에 지급명령이 날아들었어요. 읽어보니까 회사의 물품 계약건에 대해서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회사에 가서 따졌습니다. 걱정 마. 이거 다 잘 해결될 거야. 하고 나서 오래 지났죠. 그랬더니 뭐라고 왔겠습니까? 강제집행 예고장이 왔죠. 그러니까 이제 돈이 이자까지 붙어서 엄청난 수천만 원이에요. 고민하고 있는데 그 의뢰인이 뭐라고 했냐? 아니, 날짜도 없고 금액이 얼마인지도 기재가 안 됐는데 유병일 법무사님이 내가 서류를 좀 볼 걸 더. 제 머릿속에 스치는 거. 민법 조문과 판례. 그래서 연대보증 채무의 채권액을 특정하지 않은 연대보증서는 무효라는 판례를 가지고 소송에 들어갔죠. 자, 그 다음, 자, 주목 위법률인데 이것도 한번 진짜 주목해 봐야 돼요. 요새 논란이 되는 대화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 쓰셨습니다. 그 당사자간의 대화까지도 금지하는 거는 좀 너무 좀 그렇지 않나 싶네요. 그렇죠. 뭔가 조금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무기를 놓치는 느낌. 그런 것도 있고 상대방이 어떤 전화로 폭언했을 때도 쉽지 않아 보이지 않나요? 한미됐을 때 싫습니다 하면 못하는 거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법률 고문이 상당한 손대 40년대 주택인데 매수한 이후 8년이 됐어요. 2013년도에 매수한 거죠. 갑자기 옆집에서 경계 침범을 이유로 철거 소송을 제기했답니다. 옆집 소유자는 2020년도 8월 13일 날 소유권을 취득했고 언뜻 뭐 다 기억나시겠죠? 점유취득시효. 근데 점유취득시효 완성됐어요. 중요한 건 나만 갖추면 안 된다. 상대방. 소유권 변동이 없어야 하는데 완성 시점에 그게 하나 포인트가 돼서 결국은 소유권이 처분되어 버려서 현재 소유자한테는 점유취득시 완성을 위한 소유권 이전되기 청구 행사할 수 없다. 뭐 어렵게 얘기하면 채권자 청구권이겠죠. 그럼 뭐 할 수 있겠느냐 이거지.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 그럼 없느냐 방법이 아니죠. 그 담보 책임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 타인의 권리 매매. 그래서 담보 책임 문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 최근 시행 법령이에요. 여기서 물류 창고를 경영하려면 화재 안전 관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렸냐? 법인 설립할 때 물류 창고와 관련된 이런 업을 하시는 분들 관련해서 하나 장착해 두시면 하나 아는 척 할 수 있으니까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내가 만난 법무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내가 만난 법무사. 이 의뢰인의 만난 법무사님이 누구였을까? 서울 동부에 계시는 한정아 법무사님. 객사한 아버지가 돌아가서 객사했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건 벌써 어린 나이에
그죠? 어린 나이부터 아버지가 나갔겠지. 네. 그러다가 돌아가셨어. 근데 오래 시간이 지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사실은 법무사들이 보면 되게 쉬운 문제예요. 근데 의뢰인들 입장에서 보면 전혀 몰라. 이 답을 알기까지 얼마나 마음이 두근두근했을까요? 그죠? 그 심지어 돌아가시는 것도 모르고 있다가 채권자로부터 법원에서 소장을 받고 알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앞에 특별자가 들어가죠. 특별 한정 승인. 그래서 이때는 상속 포기가 안 돼요. 그래서 전원이다 특별 한정 승인을 해야 되는데 한정환 법무사님이 이 제도를 활용해서 제도가 어려운 거를 장착해서 풀어줬다라기보다 이런 민초들이 그 답을 알기까지는 참 잠을 못 잤을 거 아닙니까? 다음은 법무사 시시각각 파트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코너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 구제 법무사가 앞장선다 라는 제목으로 대한법무사협회 오영나 부협회장님께서 전세 피해 지원 공익법무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글을 기고해 주셨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9월 1일 국토부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약속해 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주택도시 보증공사에서는 전세 피해 지원 센터를 개설하고 법률 전문가인 대한법무사협회에 피해자에 대한 법률 상담과 구조에 대한 요청을 해왔고 대한법무사협회는 발빠르게 법무구조단 51명, 법무지원단 30명, 총 81명의 법무사의 풀을 가동해서 전세 피해 지원 센터를 통해서 지금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서울중앙의 이주원 법무사님께서는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그 보증료 인하, 그리고 공인중개사분들께서 안전거래를 유도해야 된다는 제목으로 자신의 경험한 전세 사기 피해 유형 4가지와 함께 많은 법무사님들께서 실무적으로 피해자들을 만나고 있고 이분들에 대한 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글을 기고해 주셨습니다. 네, 하재희 법무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화제의 법무사는 최진훈 법무사님이십니다. 최진훈 법무사님께서는 베테랑 검찰 수사관으로서 지난 2018년 정든 검찰을 떠나서 법무사로 개업하신 이후에 자신의 경력을 살려 형사 전문 법무사로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 법무사님께서는 2013년 서울중앙지검에서 최우수 수사관상을 수상하신 바 있고 최근에 고도로 진흥화된 금융범죄, 사기 사건이 많아졌고 법무사님들께서 형사사건을 진행하시려다 보면 사건 파악이나 진행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부담을 느끼시는데 관련된 팁을 글로 기고해 주셨어요. 최신 공제사고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대한법무사협회 공제담당 전문위원이신 정경국 법무사님께서 매달 최신 공제 사고 사례를 기고해 주고 계시는데 이번 달에는 3개의 공제 사고를 기고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위조된 등기 위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등기가 진행되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일부 책임이 인정되어서 지금 항소심 진행 여부를 고려 중인 사건에 대해서 기고해 주셨고 두 번째는 오전에 의뢰인으로부터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의뢰를 받아서 당일 오후 5시 28분 근저당권 등기 설정을 접수했는데 이에 8분 앞서서 선행하는 근저당권 등기가 접수돼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었고 최근 항소심 판례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개한 글과 함께 세 번째로는 법무사 사무실 직원의 횡령사고 이거에 대한 글이 기고되었습니다.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신 법무사님이 있다면 가입하셔서 예상하지 못한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소개된 사례들은 정말 흔하게 발생하는 사례인 것 같아요. 이 정경국 법무사님이 우리 전문위원으로서 공제 담당하시잖아요. 우리 그 전세사기 피해 구제단의 또 단장 역할을 하십니다. 되게 바쁘신 분이신데. 네, 다음은 현장 활용 실무 지식 파트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장 활용 실무 지식 파트에서는 김명아 편집 주관님께서 최신 대법원 판례를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 해석에 따른 이견이 있을 때 그 의사표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방법과 주식 매수 청구권에 대한
행사 기간을 정하는 기준 등을 포함한 6개의 대법원 판례를 소개시켜 주셨으니 보시고 업무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사건 수임기에서는 우리 경기중앙의 신돈 법무사님께서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수임하셔서 항소심에서 판례 변경을 이끌어낸 항소심 승리한 사례를 소개시켜 주셨는데, 사실 상대방은 우리나라 유명한 로펌이 대응을 했던 사건이고, 이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약정금 변제기에 관한 증거 부족으로 1심에서 안타깝게 패소한 이후에 이 의뢰인분께서 신돈 법무사님을 찾아와서 법무사님밖에 없다, 법무사님이 이 사건의 항소심을 진행해 주기를 원한다, 안 하시면 항소를 포기하겠다 라고 계속 제안해와 결국 고심 끝에 이 사건을 수임하셔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법리 구성에 대한 약간 부족한 부분, 사실관계의 약간 누력, 정리, 그리고 증거를 재설정하고 새로운 증거 자료를 추가해서 결국 승소 판결로 이끌어내셨다. 이번에 인기 코너죠? 신기업 컨설팅에서는 항상 기다리고 있는 코너입니다. 염출필 법무사님께서 회사 분할에 대한 글을 기고해 주셨습니다. 먼저 회사 분할에 앞서 준비해야 될 4가지 사항에 대해서 큰 틀로 잡아주셨고, 회사 분할의 구성 요소, 인적 분할이냐, 물적 분할이냐, 그리고 존속회사와 신설회사 간의 연대 채무냐, 비연대 채무냐에 따른 채권자 보호 절차가 달라지는데, 그에 관한 자세한 내용뿐만 아니라 적격 분할에 대한 3가지 요소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아마 이 코너는 상업등기를 많이 하는 법무사님뿐만 아니라 이제 상업등기를 안 하더라도 좀 관심이 있으신 법무사님들은 이 코너를 정말 빠짐없이 볼 것 같아요. 다음은 슬기로운 문화생활 파트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로 쉼표 코너는 법무사가 쓰는 수필과 시 코너인데요. 이번 호에서는 최도노 법무사님께서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의 책무라는 비평글을 적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성만 법무사님께서 코스모스를 주제로 아주 멋진 시를 적어주셨으니 법무사시 시어로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세대유전 2080 명곡 코너에서는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라는 곡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소녀시대는 많은 남성분들이 좀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소녀시대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창 활동하던 그룹이라 많이 저한테 큰 힘이 거의 됐고, 최초의 걸그룹이라고 얘기해도 맞아요. 과언이- 네. 소녀시대는 최장수 걸그룹 중에 하나인데요. 처음에 9명의 멤버로 시작을 했다가 8명의 멤버로 지금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가슴 뭉클 가족영화 12선 코너에서는 결혼 이야기라는 영화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 영화는 스칼렛 요한슨이 니콜 역을 맡았고 아담 드라이버가 찰리 역을 맡았습니다. 이 니콜과 찰리는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았는데요. 이 결혼 생활 중에서 갈등을 겪고 결국은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 제목은 결혼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혼하는 가정을 아주 치열하게 보여주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장면이 마지막 장면인데요. 이제 이혼하고도 자녀 양육 때문에 둘은 종종 만나게 됩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 전 남편 찰리의 운동화 끈이 풀어진 것을 보고 니콜이 자연스럽게 운동화 끈을 이렇게 묶어줍니다. 보면서 약간 결혼, 사랑, 자녀 양육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 자녀가 뭐 이혼을 앞두면서 상대방에 대한 장점을 쓴 그 편지가 있었거든요. 처음에 나오죠, 그 장면이. 그 자녀가 네. 그걸 읽고 있는 장면을 바라보았을 때 그게 좀 많이. 네, 다음은 콧바람 하루 여행에서는 인천 강화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인천 강화도의 대표적인 명소로 조양방지 카페와 그리고 강화도의 부속섬인 교동도의 대룡시장이 있습니다. 저는 이 2곳을 사실 다 갔다 왔는데요. 이 조양방지 카페는 방치된 방직 공장의 카페를 꾸민 곳으로 레트로한 소품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그래서 기억이 나는 게 빨간 공중전화 부스가 있어요. 여기서 사진을 좀 찍고 뭐 커피도 마시고 낡은 오르간도 한번 쳐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번에 강화도 나왔으니까 잘 참고해서 강화도 여행 일정 한번 잘 잡아와야 돼. 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드라이브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소개를 못 해드렸지만 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행복의 심리학이라는 코너가 있는데요. 이 코너를 보면 인간의 심리학이라든지 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떻게 좀 풀면 좋은지 이런 좋은 글들이 많아서 저는 좀 쉬어가는 타임에 이 코너를 즐겨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리뷰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법무사지 시어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량한 가을 햇살에 단풍잎이 곱게 물들어가는 계절인데요. 이 가을 계절처럼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TV의 문은지 김정호 강상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